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서울경제TV 신유정입니다.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버린 이 물가 상황, 이를 잡기가 예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2월 증시 박스권 장세에 갇힌 채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힘든 시장 안에서도 그래도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이 확인됩니다. 바로 이 AI 챗봇 관련주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AI 챗봇 관련주 이뿐만 아니라 이 IT 산업의 투자 아이디어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바로 이 IT의 신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이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IT의 신을 모신 만큼 저희가 네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이 대표님께서 최근에 좀 흥미를 갖고 계신 이 세계 IT 산업의 트렌드가 좀 있을까요? 네, 뭐 요즘 일단 챗봇이 난리죠. 네, 챗봇이 완전히 난린 것 네. 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AI하고 네. 챗봇이 뭐가 다르냐, 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작년에 그냥 챗봇이라는 이슈가 나왔을 때만 네. 해도 특별하게 그냥 또 테마성으로 지나가겠거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직접 써보니까 이거는 큰 트렌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지난 10년간은 모바일 혁명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우리 모든 어떤 그 디바이스들을 그죠? 뭐 예전에 MP3 플레이어도 있었고 PMP라는 것들도 있었고 디지털 카메라도 있었고 모든 게 하나로 다 융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모바일 혁명의 산물이 뭘까라고 하면 디스플레이를 다 두들겨 본다는 거죠. 네. 예전에는 다 버튼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버튼을 하나하나씩 다 눌렀는데 이제는 터치 스크린을 가지고 터치로 모든 정보를 입력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디스플레이 있으면 한번 두들겨 보죠. 네, 네. 터치가 되든 안 되든. 네. 그러면 앞으로 10년, 10년, 20년 이 AI 혁명의 산물은 뭐가 될까? 저는 사람의 자연어를 가지고 입력을 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뭐 로봇이든 자율주행차든 뭐 드론이든 모든 디바이스에는 기본적으로 AI가 내재 장착이 돼서 사람의 자연어를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의 자연어를 명령을 내리면 그걸로 이제 실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약간 여기서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시리도 있고 갤럭시에는 빅스비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 잘 안 쓰잖아요. 그러잖아요. 걔들은 자연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명령을 하나 내리려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발음 또박또박 맞아요. 해서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쓰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AI 스피커도 좀 핫하다가 이게 사그라들어버리는 이유가 이게 우리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맥락을 가지고 네. 대충대충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필요한 건데 네. 그게 이제 우리 영화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자비스 같은 거죠. 네.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앞으로 더 GPT라는 기술이 더 많이 진화돼야 네.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인간의 자연어를 이해할 수 있는 AI가 더 발전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그런 모든 정보의 입력과 어떤 연산과 뭐 이런 것들을 다 AI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확실히 진짜 뭐 시리랑 대화를 할 때는 정말 네네. 로봇이랑 대화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 챗 GTP는 이 자연어 때문인지 네네. 뭔가 그 미묘한 감정을 이해하는 게 아닐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 정말 기술이 깜짝 놀라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챗 GTP, 이 AI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도 오늘 나눠볼 텐데요. 그럼 저희는 이 AI 관련주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챗 GTP 열풍을 타서인지 이 AI 관련주들 정말 흐름이 강력합니다. 네네. 이 AI 관련주다 하면 그 상승폭이 대단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면 이 AI 반도체 제조에 특화된 전문 업체인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같은 기간에 200%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AI 챗봇 관련 기술이다라고 하면 이 100%가 넘는 상승률을 가진 업종을 찾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네네. 이걸 보면 진짜 이 챗봇 열풍이 대단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승을 하면 할수록 사실 너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 두렵다. 네네. 이 열풍이 진짜 단기 과열이 아닌가라는 경고음도 좀 울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런 열풍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이제 이런 전 세계적인 열풍이거든요. 네. 이제 챗 GPT는 일단 이제
이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게 된 이유가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든 그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억 달러, 12조 원을 투자를 하면서 이게 이제 시장에서 핫해졌고, 그리고 최근에 메타, 우리 페이스북이죠. 메타가 이번에 메타가 최근에 뭐 이게 실적이 안 좋아서 인력 감축하고 투자 줄이고 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AI 플랫폼은 엔비디아 호퍼 기반으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도 GPT 쪽으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구글도 뒤늦게 부랴부랴 바드라는 서비스를 네. 내놓고, 이게 이제 글로벌 트렌드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국내도 아마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 최근에 많이 시세가 났던 어떤 종목들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물론 조금이라도, 그렇죠. 네. 기존의 AI라는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 뜨고 있는 챗GPT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같이 그냥 이제 테마성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공부를 안 하고 뭐 어떤 편성하다가는 네. 잘못하다 꼭지를 잡아서 또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해도 늦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앞으로 이제 여기서 뭐 어떤 발굴되는 종목들, 네. 뭐 이런 종목도 계속해서 계속 그 발굴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약간 좀 과하게 올랐던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관련이 없는 종목들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네네. 사실 진짜 무섭게 오르면서 네네. 약간 나도 여기 흐름에 편승해야 하나라는 네네. 유혹이 좀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진짜 관련주인지 네네. 아니면 테마성으로 오른 건지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이 네네. 정말 소중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챗 GDP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네.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최근에 저희가 워낙 그 네네. 챗봇은 많이 사용을 하고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최근에 뭐 상담이나 아니면 뭐 AS 관련돼서 챗봇이 워낙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이 젊은이들은 챗봇이 더 편하다 네네. 할 만큼 뭐 이미 일상생활에 많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챗봇 GDP가 새로 딱 나왔는데 이게 뭐가 다른가? 네네. 이것부터 좀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이게 광풍을 좀 불러 일으켰을까요? 네. 일단 GPT라는 용어부터 한번 네. 뜯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G는 제너러티브라는 약자고요. 이렇게 생성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P는 프리트레인드, 그러니까 사전에 학습이 되어 네. 있는 거고요. 그리고 T는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GPT라는 요 키워드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데요. 일단 AI라는 어떤 산업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우리 한번 쭉 역사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AI라는 어떤 기술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컨셉이 나온 거는 80년이 됐어요. 생각보다 더 이르네요. 아주 오래됐죠. 네. 80년 됐는데 그 사이에 기술적인 진전이 별로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한 실질적인 우리가 AI라고 부를 만한 역사는 한 20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이게 그 한 2012년부터 그 AI라는 어떤 기술적인 변곡점이 하나 나타났는데요. 네. 이때 나타난 키워드가 딥러닝이라는 네. AI 기술이에요.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그 어떤 AI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엔지니어가 플로우 차트를 딱 그려서 네. 자기가 코딩해서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만든 거죠. 네. 그래서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사진을 주고 개하고 고양이를 주고 요거를 구별하면 AI다.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죠. 지금이랑은 너무 차원이 다르죠. 다르네요. 그렇죠. 네. 이 기술이라는 게 특이점을 한번 넘어서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알 수 있는 네. 건데요. 그래서 이제 뭐 10년 전만 해도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번 크게 진화할 수 있는 계기가 학계를 중심으로 한 2012년쯤에 나왔고, 네. 그 전에만 해도 이게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제가 프로그래머로 코딩하는 AI였는데 네. 이게 데이터를 그냥 한꺼번에 많이 다량의 데이터를 주입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는 그게 이제 머신러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머신러닝으로 트렌드가 한번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다수 AI 컨테스트에 나가면 머신러닝 업체들이 대부분 나왔는데 머신러닝은 그러니까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예전 한 뭐 2000년대만 해도 뭐 딥러닝은 굉장히 마이너리티야. 그러니까 아주 일부의 괴짜들만 하는 그런 기술이었는데 2012년부터 나왔는데 대회마다 나오면 이 딥러닝 기술들이 다른 기술들을 압도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AI 개발자들이 그때부터 딥러닝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머신러닝이 뭐냐? 딥러닝이 뭐냐면 기존의 그 머신러닝하고 다른 점은 네.
인간의 뇌를 모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망, 우리 사람의 뉴런하고 시냅스 같은 네. 이 사람의 어떤 신경망을 모방해서 이제 그 시스템을 구현한 거고, 이게 굉장히 학계를 중심으로 이제 논란이 이슈가 일어났고, 그러면 기업들이 이걸 가지고 또 막 개발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2016년 알파고 사태로 딱 드러난 거죠. 네. 네,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게 와, 저 알파고가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었구나라고 해서 이세돌 구단을 이겼고, 네. 네, 물론 이제 한 판은 이세돌 구단이 이겼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뭐 커제 구단이라든지 전 세계 바둑 기사들 다 이겼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이슈가 됐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일단은 바둑은 잘 두는지 알겠는데 저걸 어디 쓰지? 그죠? 네. 그러니까 바둑만 잘 두니까 저게 그냥 우리 사회 세상을 바꾸는 데는 뭐 특별할 게 없다라고 해서 금방 싹 잊혀졌어요. 네. 그런데 그 챗GPT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챗GPT라는 건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인데, 네. 일론 머스크, 우리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하고 샘 알트먼이라는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비영리 단체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만든 그 어떤 AI 프로그램인데, 이게 3.5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왜 GPT-1하고 2 때는 왜 관심이 없었지? 네. 네. GPT-1하고 2 때는 크게 이게 기술적인 뭐 차별점을 못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GPT-3부터 성능이 확 좋아진 거예요. 뭐 이게 정말 뒤에서 사람이 뭔가를 입력해 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뛰어난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 알파고 사태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알파고 사태 때 나왔을 때 그때 뉴스들을 쭉 찾아보면요. 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 막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결국 인간이 살아남을 길은 창조밖에 없다. 맞아요. 네, 창조 영역밖에 없다. 그래서 뭐 예능이나 예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깨버립니다. 기술이. 그리고 감정이 이제 가능해지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네. 어느 순간 글을 써줘. 그러면 맞아요. 글을 써주고요. 시를 써줘. 어머니라는 주제로 시를 써줘. 네. 그러면 시를 써주고요. 최근에 음악도 만든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음악을 만들어줘. 그러면 음악을 만들어주고요. 자, 이게 그러면 창조 영역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게 생성형 AI. 그러니까 네. 제가 GPT 이야기할 때 네. 제너러티브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성형 AI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 영역까지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활용도가 엄청나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한계도 분명합니다. 챗GPT의 한계는 뭐냐면 P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네. 프리트레인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챗GPT는 2021년 6월 이전까지만 학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사람이 질문하는 거를 막 대답하려면 상당 기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하는 기간 동안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날씨 어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되고 있니? 그러면 답을 못 해요, 얘가. 네. 그게 이제 프리트레인드. 최근데. 네네. 그게 이제 어떤 한계인 거고,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모델이 또 중요한데요. 네.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은 AI 모델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어떤 그 데이터를 막 밀어준다 그랬잖아요. 신경망 어떤 네. 그 시스템한테 막 밀어주면 얘가 알아서 패턴을 학습하는데, 예전에는 텍스트가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이거를 분석을 했어요. 네. 앞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 책 읽듯이 쭉쭉쭉 하는데, 그 트랜스포머라는 거 이후부터 단어 간의 어떤 연결성을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사람의 뇌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제가 재벌집 그러면 막내 아들 나오는 그렇죠. 꽃보다 남자. 그렇죠. 이게 사람이 어떤 특정 세포 간의 연결성이 네. 많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삼성전자 이야기하면 반도체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고 네. 이제 기계가, 이 AI가 네. 알기 시작한 거죠. 그런 맥락을 가지고 글을 쓰니까 훨씬 사람들한테 평가가 네. 좋더라라고 해서 그게 트랜스포머 모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전의 AI와 GPT가 다른 이유가 이제 그런 거고, 그러면 GPT 1, 2, 3 때까지 뭐가 달라졌냐? 네. GPT 1은요, 한 1억 개 정도의 그 어떤 파라미터, 매개 변수인데요. 그거는 이제 인간의 시냅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하고 앵커님하고 이야기하는 사이에서도 우리 뇌에서는 시냅스가 계속 자라고 있어요. 네. 잔뿌리처럼 계속 자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연산을 해주는 거예요. GPU 가지고. 그래서 GPT-1은 한 1억 개 정도의 어떤 그 시냅스 그 파라미터가 있었는데, 네. GPT-2는 15억 개까지 늘었고, 지금 GPT-3는 1750억 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파라미터가 늘어나는 네. 트렌드로 간다라는 거고, 이제 GPT-4가 곧 나오거든요. 네. 요거는 한 2조 개 정도 될 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요걸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GPU를 1만 개를 썼어요.
그러면 2조 개가 되면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대충 계산해봐도 10만 개는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130불에서 220불까지 그냥 올라가 버린 거죠. 네. 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거다라는 네네. 기대감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 챗 GPT가 나오면서 이러면 뭐도 없어져도 되고 뭐도 없어도 된다라는 희망이 좀 없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불안한데 네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네. 이 AI 어떤 테마에 좀 집중하면 좋을지를 네네. 공부하는 것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AI가 진짜로 관련이 있는 종목인지 이 단순히 테마에 편승한 종목이 아닌지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표님께 어떤 기술을 가진 기업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기업들이 좀 더 진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이제 AI 이 모델을 가지고 네. 어떻게 비즈니스가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네, 개념을 네.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챗 GPT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AI가 만들어낸 초거대 AI라고 합니다. 네. 이제 초거대 AI를 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빅테크 업체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를 한가득 모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거는 플랫폼 회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음. 네, 플랫폼 회사들이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데 네. 일종의 이제 21세기 원유가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원유 업체라고 생각할게요. 이런 회사들은. 네. 그래서 뭐 오픈 AI도 있고요. 그리고 뭐 구글 같은 회사도 가능하고, 그리고 메타 같은 회사들도 가능하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이런 비즈니스를 합니다. 이런 비즈니스를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막 모으고 데이터들을 막 분류하는 걸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슈퍼컴퓨터들도 있어야겠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빅테크 업체들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빅테크 업체들이 막 원유를 데이터를 많이 모아놨는데 여기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데이터만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서비스하고 붙여서 만드는 AI 모델들이 있어요. 그게 어플리케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벤처 회사가 나는 웹툰 작가들한테 프로그램을 팔 건데 스케치만 하면 알아서 채색해주는 AI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웹툰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누구죠? 네이버 같은,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웹툰 IP가 굉장히 많으니까 네이버한테 API라는 걸 삽니다. 그러니까 API라는 거는 이제 네이버가 원유 업체, 이 원유 덩어리에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뭐 가솔린이나 뭐 디젤처럼 이렇게 뽑아서 쓰는 거죠. 뽑아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의 서비스를 만드는 건데 일종의 B2B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굉장히 어떤 크게 성장할 만한 회사들은 어플리케이션 모델에서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예전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앵그리버드 같은 게임 만드는 회사들이 네. 대박이 났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 모델은 이제 지금 어떤 빠릿빠릿한 벤처 기업들이 많이 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영역이 인프라예요. 인프라는 이제 서버나 클라우드나 뭐 반도체 뭐 이런 쪽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지연이 없도록 뭐 광통신 뭐 이런 쪽도 가능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섹터를 보고 여기서 어떤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는지 보는 게 이제 본인의 투자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서는 자기 네. 성향에 맞게 좀 선택을 하면 네네, 되겠죠.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네. 뭐 어플리케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네. 좀 성장성이 좀 높은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고 하니까 본인의 성향에 맞게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모델, 인프라를 제공하는 모델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저희는 먼저 이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AI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에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까 언급해 주셨던 대표 AI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 네. 그리고 구글이 이 TSMC를 향해 계속해서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지금 반도체 업체가 좀 핫한 상황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TSMC가 정말 적극적인 투자와 자본금 증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상황인데 AI 반도체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은 사실은 네. 이게 뭔가 예측한 영역이 아니에요. 네. 사실 작년 말만 해도 뭐 챗GPT가 불황이다. 이렇게 뭐 다 불황 걱정하고 맞아요. 뭐 반도체 바닥이 언제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핫 이슈가 일어난 거거든요. 네. 오픈 AI 챗GPT 서비스가 1,000만 명 가입자 돌파하는 게 40일밖에 안 걸렸어요.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한 2년 2개월 걸렸고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년 9개월 네.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11개월 정도 걸렸는데 40일 만에
천만 돌파했고 지금 한 1억 명 돌파한 진짜 걸로 성장세가 무섭네요. 네, 엄청나게 네. 빨라요. 그리고 서비스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바로 유료화 모델 내놓는 것도 처음 봤어요. 네. 네. 원래 플랫폼이라는 게 처음에는 막 무료로 뿌려서 맞아요. 모은다. 사람 모아서 네. 그 다음에 유료화 하잖아요. 네. 바로 유료화를 하죠. 그러니까 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뭔가 칩을 갖다 써야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 말고 대체제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엔비디아 GPU가 지금 갑자기 대박이 났고 이 엔비디아 GPU를 만들어주는 파운드리가 TSMC죠. 그래서 원래 TSMC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올 1월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실적을 내놓고 보니까 네. 성장을 한 거예요. 네. 왜 성장을 했냐? 봤더니 엔비디아하고 AMD 쪽 GPU 수주가 굉장히 많이 몰렸더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공교롭게도 몇 달 전에 미국 정부가 중국한테 엔비디아 고성능 AI 칩을 못 팔게 했거든요. 이거는 진짜 미국 정부가 뭔가를 감지하고 한 건가라는 합리적인 추정이 들 정도로 네. 네, 근데 대표님도 이 챗 음. GDP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저도 이제 뭐 워낙 유명하니까 써봤죠. 네. 네.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네. 최근에 이슈가 된다라고 하지만 네네. 벌써 이렇게 유료화를 할 만큼 네네. 충분한 고객을 확보했나라는 의심이 좀 들거든요. 네네. 저도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네네. 그렇게 일생활에서 많이 사용은 하고 있지 않은데 네네. 좀 이게 성급한 결정으로 음. 돼서 이게 좀 챗 GDP의 기세가 좀 꺾이진 않을까요? 네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챗 GPT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네. 일단은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너무 어떤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아시는 어떤 벤처 기업 어떤 그 AI 그 네. 모델을 만드시는 분인데요. 이분 너무 신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챗 GPT한테 그 코딩 해달라 그러면 코딩이 된다더라고요. 다 네. 해주거든요. 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 사용자들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느려져요. 답변 속도도 느려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한 달에 내가 2만 원, 2만 5천 원 정도 내고 충분히 뽑아낼 수 있어. 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뭐 그런 쪽에 아직까지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무료 모델은 계속 놔둘 네. 거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인프라 투자가 더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계속해서 서비스가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경쟁 제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구글도 가만히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서비스가 어느 순간 불편해지고 계속해서 뭐 성능도 떨어지고 그러면 어느 순간 다른 경쟁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픈 AI도 굉장히 빨리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유료화가 됐다고 해서 전 사실 조금은 염려를 했거든요. 네네. 막 이렇게 그냥 한번 해볼까 하고 해보던 사용자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투자 비용으로 되면서 서비스가 좀 원활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대부분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짜 지난해부터 이 반도체 삼성전자가 힘을 내주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주가가 계속 부진한 상황인데 그래도 유독 이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은 좀 기다리자. 네네. 모르면 삼성전자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좀 지켜주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 믿음이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최근에 유독 이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이 투자자들의 투심을 좀 약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 지금 입지는 좀 어떠할까요? 메모리 반도체는 입지가 탄탄합니다. 네. 계속 탄탄한데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의 현재는 메모리 반도체에 있지만 네. 결국 삼성전자의 미래는 시스템 반도체에 있거든요. 네. 파운드리 쪽에 있는데 이 지금 주가 수준에서 메모리만으로 어느 정도의 반등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전고점을 뚫고 뭔가 비상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를 헤게모니를 잡지 못하면요, 이 AI 반도체 시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AI 시대에서도 그냥 메모리 공급업체로 있다 그러면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예.
네,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그래도 이 파운드리 업종은 좀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TSMC 이 세계 최고 규모의 파운드리 업체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 최고의 기업은 바로 DB하이텍. 파운드리 지금 좀 강력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을 좀 빌미로 우리 삼성전자가 좀 힘을 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좀 많이 힘드실 텐데요. 네네. 좀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이 좀 바닥이다라고 네네. 봐도 괜찮을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충분히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반도체는 업황하고 주가의 시차가 있습니다. 지금 업황으로 보면 바닥이 엄청 최악이거든요. 네. 이번 1분기가 최악이고 2분기부터 조금씩 이제 좋아질 것 같은데요. 주가가 그러면 올해 왜 올랐냐? 하반기 업황이 개선될 거를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업황을 6개월, 9개월 선행해 버리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절망적이다라고 해서 지금 주가도 동행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좋은 구간인데 다만 좀 호흡이 짧고 뭔가 본인이 좀 스스로 인내하기에는 너무 많은 멘탈이 힘들다. 네.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보다는 그 밑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소부장 중에서 이제 좀 두드러지는 회사들 뭐 그런 것들 좀 발굴해서 매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항상 이 투자는 개인 성향을 파악하는 게 네네. 이제 가장 최우선인 것 같은데요. 우리 삼성전자 그래도 힘을 내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희망을 좀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럴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좀 가장 힘을 내주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전지였는데요. 네네. 2차 전지 좀 어디까지 가나 싶을 만큼 계속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반도체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자동차 쪽에서는 자율주행차의 발전 이게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좀 보여지실까요? 2차 전지 이 힘을 얻어서 더 갈 수 있을까요? 2차 전지는 이게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네. 좀 종목이 확장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이제 작년에 주인공은 결국 그 미국 IRA 법으로 인해서 양극재 업체들 그리고 셀 업체들이 주인공이었는데요. 올해는 약간 이제 2차 전지 장비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 본격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설비가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 첨가제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리콘 음극재, 뭐 이제 흑연에다가 섞어 쓰는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아니면 이제 CNT,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같은 네. 뭐 이런 쪽에 아무래도 매기가 좀 확장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셀 3사가 있잖아요. 국내에 LG 에너지 솔루션 있고 뭐 삼성 SDI가 있고 SK온이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삼성 SDI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만만디 행보를 보였었는데 올해는 삼성 SDI가 뭔가 좀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LG랑 SK는 파우치 타입의 배터리거든요. 네. 셀 자체가. 그런데 삼성 SDI는 캔 타입, 각형 그리고 원통형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네. 여기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이 한번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상신 EDP나 뭐 신흥 SEC 그리고 뭐 최근에 제이스택이라는 회사도 이제 이런 쪽 신규 사업으로 이런 각형 배터리 쪽 부품 사업을 하니까 네. 뭐 그런 쪽으로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이 자동차 반도체 쪽은 또 어떤 기업에 좀 더 집중하면 좋을까요? 뭐 차량 반도체는요. 네. 이게 2025년부터 레벨 3가 본격화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자율주행차 레벨은 2거든요. 레벨 2에서 레벨 3가 되면요. 예전에 피처폰하고 스마트폰의 차이만큼이나 크게 달라집니다. 거의 혁신이 네, 처럼. 거의 굉장히 혁신이 일어나는 네. 건데요. 그만큼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현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는데 기본적으로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달라지는 건데요. 일단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를 놓고 보면 지금 자동차 쪽 수요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한 1에서 2% 비중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레벨 3가 되고 한 15GB 정도의 뭐 D램을 채택한다. 그러면 이게 연간 그래도 자동차가 9천만 대 정도 시장 되잖아요. 업황 좋을 때는 1억 대 정도 되는데
이거만 해도 메모리 수요만 해도 거의 스마트폰 시장이 하나 생기는 것만큼 큰 임팩트가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한꺼번에 이게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점진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자동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지금은 이제 작년에 차량 반도체 쇼티지 나서 뭐 MCU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는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서 난리였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래된 올드 패션의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율주행차 나오는 거는 테슬라 FSD 같은 칩들은 거의 스마트폰 AP 수준 못지않게 굉장히 고성능 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지니까 결국 또 파운드리죠. 파운드리 쪽에 수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 이런 AI 칩에 대한 어떤 이런 생산이 늘어나면 이거를 또 뭐 밑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후공정 생태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오사시라고 하는데요.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 이런 쪽에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엠코 테크놀로지라는 이제 세계 2위 오삿 업체 인수설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파운드리에도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네. 드네요. 뭔가 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이 차량 반도체도 그렇고 뭔가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파운드리에 대해서도 좀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AI 관련된 이야기,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좀 집중되는 업종들, 섹터들 살펴보면 약간 저희가 어렸을 때 정말 미래 이야기다 했던 업종들이 좀 집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로봇 관련주라든지 뭐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사실 눈에 잘 안 보여서 네네. 좀 공부하기도 뭔가 상상하기도 좀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메타버스 관련돼 있다, 네. 아니면 로봇 관련돼 있다 하면 정말 요즘 천정부지로 솟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도 요즘 이 섹터들 좀 집중하고 계실까요? 메타버스라던가 로봇 관련주 같은. 네, 뭐 항상 이제 이쪽 섹터들은 네. 이제 공부는 하고 있죠. 네. 이제 공부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시세가 나고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는 테마성 주식들이 많이 네. 올라요. 네, 원래 그 기술의 초창기가 그렇거든요. 네. 이제 뭐 알파고 사태 때도 AI 주들이 올랐지만 사실 거기에 관련 없는 회사들도 많고, 실제로 시세가 낮지만 뭐 주식 시장에서 사라진 회사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하되 섣불리 이런 것들을 뭔가 배팅을 하는 거는 굉장히 네.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트렌드적으로 보면요, 결국 그 과거에 보면 이 전염병, 글로벌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이 역병이 불면 항상 자동화 바람이 일었어요.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뭐 예전에 중세 흑사병이 일어서 유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죠? 그로 인해서 사람의 몸값이 깨지면서 그 중세 봉건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일어났고요. 네. 그리고 좀 더 가깝게 100년 전 보면 스페인 대독감, 그죠? 유럽 인구의 15%가 죽었는데, 그때 사람의 몸값이 너무 귀해지니까 컨베이어 벨트라는 자동화 혁신이 일어났죠. 네. 지금 똑같습니다. 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고 일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계속해서 임금이 오르잖아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스파이럴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로봇이라는 자동화는 이렇게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19 이 시기 때문에 증시에도 정말 세계적인 트렌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정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인류의 뭐 고령화 이런 경우는 아직 좀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 네네. 이 네네. 코로나 상황 이후에 좀 어떻게 좀 변화가 네. 될까요? 당장 좀 IT 네네. 아니면 당장 이 AI가 바로 적용되게 될까요? 항상 그래요. 이게 큰 경제 위기가 일어나고 나면 이걸 또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뭘 만들어냅니다. 아, 네. 뭐 예를 들면 IT 닷컴 버블 때 이후로 중국이 WTO에 가입해서 세계 경제권에 편입이 돼서 네. 그 뒤로 긴 호황인 골디락스 경제가 펼쳐졌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뭐 자동차, 화학, 뭐 철강 이런 것들 중간재들 많이 팔아서 굉장히 성장했고, 금융위기 때 이후로 그죠? 막 모두가 절망적이었죠. 이제 뭐 세상이 망한다 그랬는데 결국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났죠. 네, 스마트폰 사이클이 일어나서 또 수많은 부자들을 만들어냈고, 또 거기서 또 살아남은 어떤 기업과 국가들은 큰 또 성장을 했고, 자, 이번에도 똑같을 거예요. 뭔가 경제가 크게 훼손이 됐는데 네. 또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해요.
그거는 뭐가 있겠어요. 결국 AI나 뭐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서 또 기회를 잡는 거는 이번 사이클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또 한 번의 자산 사이클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요즘 핫한 이슈들에 더해져 관련주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계속 염려해야 될 부분은 그 종목이 진짜 관련주인지 아니면 테마성 업종인지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구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네. 식으로 좀 방향을 잡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사람들은요 착각을 해요. 네. 스스로 착각을 하는데요. 뭐 AI가 뭐냐, 빅데이터가 뭐냐, 네. 반도체가 뭐냐, 메타버스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술술술 이야기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그런 용어들이 처음에는 새롭지만 이제 다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커플만 더 들어가서 이 산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냐라고 보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항상 어떤 투자라는 측면에서 아주 긴 어떤 롱텀의 시세가 나는 것들은 거기서 한 커플 더 들어가시는 분들이 거기서 기회를 잡거든요. 네. 그래서 이 키워드의 과잉 때문에 내가 이걸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책을 보거나 새로 나오는 어떤 그런 보고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테크 산업이라는 건요, 워낙 변수가 많고 경쟁 기술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한번 공부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정말 그럼 저는 쉽게 투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머리 아프니까 하기 싫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요, 돈 버는 걸 약간 좀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나는 남들이 잘 되는 거 그냥 배 아파도 참을 수 있어 이러신 분들은 네. 그냥 본인의 마음 편안하게 이제 사시면 되는데, 적어도 지금 우리 프로를 보시는 분들은 네. 뭔가 어떤 수익이 뭔가 목 마르고 뭔가 내가 어떤 이번 사이클에서 뭔가 기회를 잡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요. 이제 꼭 이제 물론 제가 쓴 책뿐만 아니라 요즘에 나온 좋은 책들 많이 보면서, 그리고 보고서 뉴스 흐름들 보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투자한 것들이 그 아이디어가 유효한 건지 계속해서 검증을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한번 처음에 살 때 그냥 한번 공부 바짝 하고 그 뒤로 사놓고 잊어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테크 투자는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회사가 이야기한 내용들, 투자 아이디어들대로 실제로 진행되는 건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체크해서 계속해서 비중 조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승률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투자를 진행할 때 그 프로젝트 진행 여부라던가 이런 네네. 점을 좀 확인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뭐 보통 뭐 어디서 뭐 한다더라, 네네. 뭐 뉴스 하나 나오면 핫한 이슈가 아니라. 와 네. 저거 되나 보다라고 해서 그 사고 나서 잊어버리죠. 네. 그런데 실제로 저렇게 됐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저 회사가 이야기한 대로 가는지, 저 회사가 이야기하는 게 전반적으로 다 맞아 떨어지는지 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죠. 네. 본인의 돈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확실히 이 반도체 업종들, 이 테크 기업들은 그 프로젝트성 혁신을 만들어내는 만큼 중간중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그 중간 여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이게 시간이 좀 길게 이어질 텐데 네네. 중간중간에 캐치해 나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실적이랑 이제 사업 보고서 같은 것들을 네. 중요하게 좀 참조를 하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뭘 하겠다라고 이제 뭔가 발표하거나 뭐 뉴스가 나오나 했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회사가 항상 뭔가 좀 말이 앞서고 실제로 안 된다 그러면 본인의 투자 아이디어가 유효한지 객관화해서요. 비중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뭐 손절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실제로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그 그림대로 간다 그러면 계속해서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큰 자산을 일구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확인하고 본인이 산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증하고 회사하고 소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내 종목인 만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꼼꼼히 계속해서 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대표님께서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뭐 파운더 리도 중요하다,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도 이제 좀 좋은 흐름을 가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 챗 GDP가 반도체 시장을 이제 다 점유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챗 GDP가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의 지금 향방을 좀 바꿀 수도 있을까요? 반도체 시장에 뭐 향방을 바꿀 네. 만큼의 그건 아니지만 네. 아무도 생각지 않았던 돌발 수요라는 거죠. 이제
우리 메모리를 놓고 보면 전체 수요에서 제일 중요한 큰 부분이 네. 서버 쪽입니다. 서버 클라우드 쪽, 뭐 이런 쪽인데요. 그게 D램만 놓고 보면 한 40% 초반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수요처가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 한 30% 후반대, 한 38%, 뭐 9%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 PC가 한 13%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등인데, 여기서 아무도 생각지 않았던 AI 클라우드 수요가 탁 돌발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원래 반도체라는 거는 이게 수요의 1, 2%만 움직여도요, 가격은 10%, 20% 막 튈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수요 탄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식의 뭔가 돌발 수요가 이번 챗GPT 하나뿐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만간에 애플이 또 메타버스 디바이스인 애플 XR도 내놓을 거고, 그리고 이제 2024년부터 애플카 같은, 그죠, 자율주행차 쪽도 나올 텐데, 그럼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고성능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면 그건 또 서버 쪽 백본망에서도 또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궤도 위성이라고 해서 6G 통신, 그죠, 지금 스타링크 서비스가 2분기 중에 우리나라에도 서비스가 되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시면 기회는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수요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질 텐데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이 또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새로운 방향성이 발견이 되어야지 또 그 투자 공부하는 또 묘미가 생기실 것 같은데요. 이 방향성을 잘 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IT 산업,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최근에 이 대표님께서 조금 더 집중하고 계신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AI 반도체 산업은 조금 더 제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결국은 올해도 결국 서버가 한 몫을 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버 쪽에 노출도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텔이 썩어도 준치라고 이제 신규 칩셋, 사파이어 래피즈라는 칩을 내놓기 때문에 DDR5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많이 사그라들긴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주목해서 그 관련주들, 실제로 수혜를 보는 회사들 중심으로 계속 리스팅을 해놓는 것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뭐 사라, 뭐 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트렌드가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사전 지식 있고 준비를 해놓은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뉴스 보고 누구 옆 사람 이야기 듣고 매수하는 사람은 그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수익의 어떤 폭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이 IT 산업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 이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이제 반도체라는 게 네. 굉장히 좋은 게요. 반도체 그 산업 자체로도 분석해 볼 만한 매력이 있는데, 네. 반도체는 모든 디바이스, 모든 어떤 IT 산업의 기본 원자재입니다. 심지어 이제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데 2013년 이후로 원유 수입액을, 반도체 수입액이 넘어선 이후로 계속해서 그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차세대 기술은 반도체하고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반도체를 한번 제대로 분석해 놓으시면요, 앞으로 부상하는 기술들과 어떤 테크 흐름들 전반을 좀 볼 수 있는 해안이 나름대로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도 그런 관점으로 좀 많이 썼고요. 그냥 단순히 반도체 그 자체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확장되는 모습들, 뭐 그런 그림 중심으로 좀 많이 기술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흔들리고 있는 시장일수록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에 조금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이 되셨을 텐데요. 오늘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월간 서울경제T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요, 단순히 현재 우리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에 뛰어넘어서 이 다가올 미래의 트렌드를 대비하는 방법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서울경제TV는요, 더 소중한 소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